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엄청난 치트키를 획득하신 겁니다. 반갑습니다. 이하나 원장입니다. 저희 유튜브에 영상을 보니까 지금 that, what 구분하는 영상이 벌써 2만 회가 넘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앵콜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사실 그때 그 영상이요.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던 것의 굉장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이 조금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용 컨텐츠로 새로 수업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지금 공책 폈을 거라고 믿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지. 되게 많은 세상에 문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hat, what이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인 이유는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칠 시험은 크게 두 개죠. 내신 시험 아니면 수능이요. 근데 내신 시험에 당연히 잘 나오고요. 수능의 말에 뭐합니까? 대세 밑줄 그어져 있으면 그건 what이랑 비교하는 거고요. what의 밑줄 그어져 있으면 그건 that이랑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 계속 나오는 이 문제를 지금 한번 끝내봅시다. 자, 일단 that과 what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하려면요. that과 what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that에 대한 이해부터 해볼게요. 복잡하게 말하지 않을게. 되게 간단하게 말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that은요. that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건 that절은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품사가 학교 시험 그리고 수능 시험에 빈출하게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명사 아니면 형용사다 이렇게 생각하자. 다시 문장에서 that절이 쓰였다. 걔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야. 명사에 속하지도 않고 형용사에 속하지 않는 애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요. 아시겠죠? 자, 일단 명사로 쓰였다. 얘는 that절 아니 완전합니다. 다시 명사로 쓰였다. that절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완전하다는 표현 때문에 헷갈려 하는데 그냥 모든 성분이 꽉꽉 들어찬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 빠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준동사의 목적어 같은 자리가 빠진 게 아니라 모든 문장 성분, 모든 내용이 꽉 들어가 있는 걸 완전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형용사일 때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다는 대표적인 형태가 주어나 목적어 자리가 비어져 있는 경우. 비었음. 그럼 다시 정리. 지금 나중에 개념 정리하고 나중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외워버리자. 자, 대절이 명사일 때 뒷문장 어떻다고요? 완전. 대절이 형용사일 때 뒷문장 어떻다고요? 불완전. 다시. 대절이 명사일 때 완전. 형용사일 때 불완전.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해두고 자, 그럼 문장에서 대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절이 문장에서 명사로 쓰였다.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그 역할 그대로 합니다. 주어로 쓰이거나 아니면 목적어로 쓰이거나 아니면 보어로 쓰이거나. 됐죠? 자, 그럼 형용사 절일 땐 쌤 무슨 역할을 해요? 라고 했을 때 일단 형용사의 존재 목적은 뭐야? 명사를 수식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대절이 문장에서 형용사로 쓰였다. 말 그대로 형용사의 역할, 명사를 수식하는데 자, 선생님과 정규과정 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명사가 수식을 받을 때 형용사의 길이가 길다면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우리 귀여운 아기들이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큐트 베이비즈. 그 정도는 알잖아. 다시 똑똑한 학생들 뭐라고 합니까? 스마트 스튜던츠. 그쵸? 기본적으로 명사의 앞에 형용사가 온단 말이죠. 그런데 형용사가 길 경우에는 명사의 앞이 아니라 뒤에서 수식을 받는 형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that에 대한 이해는 요 정도면 충분해. 다시 that절은 명사와 형용사로 쓰일 수 있고요. 명사일 때는 완전하고 주목보. that절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불완전하고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태. 다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태. 근데 여기서 하나 특이한 게 있어. 명사를 수식하는 건 아닌데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일단 쓸게요. that이 있고요. 근데 뒷문장이 완전하다? 뭐 예를 들면 삼형식으로 완전하다? 자, 그럼 이때 생각해야죠. 선생님 명사로 쓰이면 완전하고 걔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데 얘는 지금 명사 뒤에 있는데요. 그럼 형용사고 불완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자, 그렇지 않아. 얘는 지금 수식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실제로는 보충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동격의 대시라고 해. 그래서 동격의 대시는 좀 특이한 거죠. 다시 동격의 대시는 좀 특이한 거죠. 왜?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나 마찬가지인데 형용사처럼 주어나 목적어가 빈 형태가 아니라 뒷문장이 완전하니까요. 근데 이거 거꾸로 말하면 뭔 줄 알아? 명사 다음에 대시 맞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 다시 명사 다음에 대시 오는 게 맞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한다고요. 어디에서요? 학교에서요. 어디에서요? 수능에서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봐. 명사 다음에 대절에 뒷문장이 부족해. 불완전해. 그럼 뭐라고 보면 돼요? 형용사절로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명사 뒤에 대절이었는데 뒷문장이 완전해. 그럼 얘는 뭐라고 보면 돼요? 동격대. 동격의 접속사 대시요. 그러면 얘도 맞는 거잖아. 그럼 생각하면은 명사 뒤에 대시 오면 무조건 맞는 겁니다. 다시 명사 뒤에 대시 오면 무조건 맞는 겁니다.
질문해야지. 명사 뒤에 that 오면 무조건 뭐 한 거라고요? 맞는 거라고요. 됐죠?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엄청난 치트키를 획득하신 겁니다. that에 대한 이해 요 정도 하고 이제 what 정리 바로 들어갑니다. 얘들아, 왓절은 그냥 명사야. 다시. 왓절은 그냥 명사야. 왓 다음에 왓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비교하는 건 지금 대절과 왓절 사이에 비교란 걸 아셔야 돼요. 자, 왓절은 명사야. 근데 어떤 명사냐면 불완전한 명사절입니다. 다시. 왓절의 정의를 7글자로 말하시오 하면 왓절은 뭐라고요? 불완전한 명사절. 저 3번 반복할게요. 한 번이라도 입 밖으로 소리 내서 말하셔야 됩니다. 왓절은 어떤 절이라고요? 불완전한 명사절. 왓절은 어떤 절이라고요? 불완전한 명사절. 다시 한 번만 더. 왓절은 어떤 절이라고요? 불완전한 명사절. 자, 그럼 선생님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선생님, 왓절이 분명히 제가 관계대명사 왓이라고 들어봤거든요. 선생님 그거 모르세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자, 근데 선생님이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살짝만 얘기하자면 얘들아 생각해봐. 관계대명사 what을 보통 뭐라고 설명하냐면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을 풀었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the thing 가로 열고 위치나 that 이렇게 표현을 해. 그리고 실제로 위치나 that은 주관대 혹은 목관대로 쓰여서 뒤에 주어 혹은 목적어가 없습니다. 됐니? 자, 그럼 생각해보자. 지금 눈 돌리지 말고 지금 영상 끄지 말고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the thing that the thing 위치가 관계대명사 what이래. 그럼 얘들아 결국에 이거 수식이지. 수식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럼 결국에 결정적 품사는 뭐야? 하면 명사야. 맞지? 근데 뒤에가 어때? 뭐나 뭐가 없어? 불완전하지.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서요. 그럼 결국에 관계대명사 what이든 아니면 그냥 우리가 퉁치는 what절이든 정의하자면 불완전한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what절은 뭐라고? 불완전한 명사절. what절은 뭐라고? 불완전한 명사절. 지금 내가 설명한 거 다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 what절은 뭐라고요? 불완전한 명사절이요. 자, 이제 총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대절은 품사가 뭐라고요? 명사. 그리고 형용사. 명사로 쓸 때 대절은 뒤에 어떻습니까? 완전하죠. 형용사로 썼을 때 뒷문장 어떻습니까? 주어 혹은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치트키 하나 가르쳐줬잖아. 명사 뒤에 됐을래 왔을래 하면 무조건 뭐라고? 됐. 명사 뒤에. 왜냐면 됐 뒤에 완전해도 맞고요. 뭘로? 동격으로. 불완전해도 맞죠. 뭘로? 형용사로. 맞습니까? 자, 그래서 명사 뒤에 됐을래 왔을래 했을 때 무조건 대시 맞겠다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왓절은 선생님이 7글자로 정리를 해줬어. 뭐라고 했지? 불완전한 명사절. 그리고 이 아이는 불완전한 명사절이라 불리는 이 아이는 당연히 문장에서 똑같이 저 명사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들아 선생님 방금 말한 거 맨 처음에 말한 거 수능에서도요. 내신에서도요. 뭘 물어보냐면 이 자리에 대 쓰는 게 맞아 와 쓰는 게 맞아 이걸 물어본다고. 됐을래 왔을래 이거 맨날 첫날 물어본다고요. 이해했죠? 자, 그 물어볼 때 그대들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반드시 앞을 봐야 됩니다. 다시 됐을래 왔을래 했을 때 어딜 봐야 된다고? 앞. 됐을래 왔을래 했을 때 뭐 어디 봐야 된다고? 바로 앞이요. 됐죠? 자, 이때 앞을 볼 때 크게 4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없거나. 그러니까 됐 왔을래 했을 때 앞을 봤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동사류가 있거나. 선생님이 동사류라고 말한 건 진짜 동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투부정사 아니면 ing 같은 준동사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사든지 투동사든지 ing든지 상관없어. 어쨌든 동사류가 있을 수 있어. 됐지? 자, 그다음 세 번째, 전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전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명사가 있을 수 있어. 다시 명사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명사를 쪼갤게. 어떤 명사? 그냥 일반적인 명사. 뭐 단어 명사 있죠? 아니면 대명사인데 그냥 대명사가 아니라 목적격 대명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힘, 헐, 어스 이런 거 이해했죠? 자, 이렇게 제가 구분하겠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이때 앞에 봤어. 아무것도 없대. 그럼 얘가 지금 무슨 자리인 거야? 주어 자리죠. 그러면 둘 다 뭐끼리의 비교입니까? 명사와 명사끼리의 비교죠. 그럼 질문하자.
that은 어떤 명사절이고 what은 어떤 명사절이니? that은 완전한 명사절이요. what은 불완전한 명사절이요. 그러면 뒷문장을 보고 이제는 뒤를 보고 뭐 하면 that이고 뭐 하면 what입니까? 완전하면 that이고요. 불완전하면 what이죠. 다시 앞에 봤어. 뭐가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얘가 주어 자리니까 이건 명사끼리의 비교인 겁니다. 명사끼리의 비교라고요. 그럼 완전하면 that, 불완전하면 what 쓰면 됩니다. 근데 다시 동사류가 왔어. 근데 그게 얘들아 동사든 준동사든 어쨌든 동사의 성질을 가진단 말이야. 그럼 이 자리는요 분명히 보어 아니면 목적어 자리일 겁니다. 다시 보어 아니면 목적어 자리라고요. 그럼 결국에 또 뭐야? 명사끼리의 비교잖아. 그러면 1번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완전하면 that, 불완전하면 what 쓰면 되죠. 그럼 결국에 앞에 보고 뒤에 보면 돼. 다시 앞에 보는 이유는 뭐야? 자리 확인. 뒤에 보는 이유는 뭐야? 둘 중에 뭘 골라야 되는지의 문제예요. 됐습니까? 자 다시 간다. 전치사 봤어. 지금 됐을래 왔을래 물어보는데 앞에 전치사가 있네. 자 선생님이랑 정규 수업하는 친구들은 알 겁니다. 전치사 다음에 무조건 뭡니까? 명. 다시 전치사 다음에 무조건 뭐 온다고요? 전 다음에 명이요. 그걸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똑같아. 그럼 뭐야? 명사끼리의 비교잖아. 그럼 결국에 또 어디 봐야 돼? 뒤에 봐야 돼. 뒤에 보고 완전하면 that, 불완전하면 what 쓰면 되죠. 이런 거구나. 그럼 여기까지 봐봐. 1, 2, 3번 싹 다 뭡니까? 앞자리 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주어 자리, 동사류면 목적어나 보어 자리, 전치사면 목적어 자리니까 이건 명사끼리의 비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면 that, 불완전하면 what 쓰면 되구나. 완전 땡큐. 자 이제 보셔야죠. 4번입니다. 얘들아 4번에 일반 명사, 강명사가 왔네. 됐을래 왔을래야. 자 이건 아까 제가 치트키를 이렇게 고이 쥐어 드렸어요. 앞에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됐을래 왔을래 때 무조건 뭐 써야 돼? that. 명사 다음에 무조건 뭐라고? that. 명사 다음에 무조건 뭐라고? that. 왜? 완전해도 맞고요. 불완전해도 맞으니까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다음 자 이거요. 가끔씩 이제 고 2, 3쯤 올라가면 얘가 나옵니다. 이건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면 사형식을 물어보는 거야. IO 자리고요. DO 자리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이거는 뭐야? 다시 목적어 자리고요. 명사끼리의 비교네요. 그러면 결국에 또 어딜 봐야 돼? 뒤를 보고요. 완전하면 that, 불완전하면 what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that, what은요. 이 영상으로 끝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결국에 that, what 비교할 때 어딜 봐야 되는 거야? 앞이요. 앞을 왜 보는 거야? 이 that, what 절에 문장의 위치를 보고요. 문장 자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 봐야 돼? 뒤에. 왜?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러요. 이해했습니까? 완전하면 that, 불완전하면 what이요. 근데 명사가 왔어. 앞에 명사가 왔어.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수식의 자리 100%이기 때문에 완전해도 괜찮아. 왜? 동격의 대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명사가 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대시요. what은 왜 안 돼요 쌤? 이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할래? 얘들아 선생님 what은 몇 글자로 정했죠? 7글자로 정했습니다. 뭐라고요? 불완전한 명사절이라고요. 자 불완전한 명사절은 명사입니다. 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되는 경우가 있지. 언제? 사형식에 IO, DO 자리로 올 때요. 이해했습니까? 자 이렇게 that, what 정리 쫙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렇게 문법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초반부터 우리 그냥 정말 문장의 기본부터 한번 다뤄볼 수도 있고요. 이거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또 콘텐츠 찍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여기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